아세안 10개국 인구 6억 5천만으로 전세계 인구의 8.6%가 몰려 있으며 GDP 2조 9,230억 달러로 전세계 3.4%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경제권. 한국으로서는 숙제와 같은 아세안 시장 공략, 당나귀 삼촌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세안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시장입니다.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과 엄청난 인구의 시장이 몰려있는 곳이 바로 동남아시아입니다. 이 시장을 선점한 국가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1977년 후쿠다 총리의 후쿠다 독트린으로 막대한 공적 개발 원조 ODA 자금을 투여하여 동남아시아 시장 정복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OECD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ODA 자금을 누적한 결과 일본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일본은 베트남에 135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한국이 지원한 16억 달러의 무려 8배 이상의 규모였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 국가들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1위를 기록할 만큼 동남아시아에서 여전히 일본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상품 판매뿐만 아니라 공적 개발 원조로 대규모 자금을 투여하여 아세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전략은 19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지난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일본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상품을 팔고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고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의 기반도 바로 동남아시아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공적 원조 개발은 지원 분야부터가 뚜렷한 목적성을 띠고 있는데요. 인도주의적 목적이 강한 교육, 보건 등의 사회 인프라의 자금을 지원하기보다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도로, 항만, 통신 등의 경제 인프라에 집중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일본의 사회 인프라 대비 경제 인프라 원조 비중이 1.98배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을 제외한 G7 국가들의 사회 인프라 대비 경제 인프라 원조 비중은 0.38배였습니다. 결국 지난 40년간의 일본의 행보는 동남아시아를 경제적 거점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고요. 속된 말로 일본은 동남아시아의 빨대를 꽂고 열심히 빨아먹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서 동남아시아 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 천하였던 이 시장에 강력한 도종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바로 2000년대 급부상한 중국인데요. UN 자료에 의하면 아세안 국가별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2010년 대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산권 국가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접경국 중 대표적인 국가들이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이고요. 캄보디아는 같은 공산권 국가이자 1980년대 초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했을 때 중국이 캄보디아를 지원했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이외의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와 같은 화교 경제권 국가들도 무역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비중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얀마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특히나 말레이시아에서의 감소세는 뚜렷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화교 경제권인 말레이시아에서는 중국의 상승세가 뚜렷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은 중국을 추격할 여력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아세안 주요 7개국에서 뚜렷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곳이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베트남입니다. 한국인의 특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 곳만 집중적으로 파는 전략을 통해서 베트남 수입 시장에서 2배 가까운 점유율을 올리면서 일본을 저만치 따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장에선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처한 상황보다는 양호한 상황이고요. 일본만큼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세안 주요 7개국 전체 수입 시장에서 2010년 대비 2017년 한국, 중국, 일본의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세안 전체 수입 규모는 2010년 9,409억 달러에서 2017년 1조 2,346억 달러로 증가하였는데요. 중국은 2010년 1,253억 달러로 전체 13.3%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2017년 2,470억 달러로 급증하였습니다. 총 비중도 20%로 늘어났죠. 한국도 2010년 567억 달러로 6%였던 것이 972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비중도 8%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2010년 12.4%이던 비중이 2017년 9.1%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시장 점유율을 발빠르게 한국과 중국이 빼앗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세안 내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경합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UN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국제무역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0.404였던 한일 간 수출 경합도는 2016년 0.466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유화학, 섬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그리고 철강 순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전에는 자동차와 같은 경우 동남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상대가 안 될 만큼 격차가 컸는데요. 그 경합도가 0.687에 이을 정도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세안 개별 국가들이 한국과 일본의 경합도를 살펴보면요. 일본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태국 내의 한일 수출 경합도는 2014년 0.470에서 점차 하락하여 2018년 0.431을 기록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일본이 선점한 시장을 한국이 공략하다 보니까 경합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태국에서는 여전히 일본의 입지가 강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선전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10년부터 추이를 보면 2016년 0.449가 되기까지 한일 간의 수출 경합도가 급격히 상승했지만 한국이 시장 점유율을 확고히 다져놓은 2017년부터는 경합도가 급감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한일 간의 경쟁이 심화 국면에서 한국의 우위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더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입니다. 현 정부의 신남방 정책으로 주목도가 올라간 나라인데요. 2011년 0.238에 불과했던 한일 간의 수출 경합도가 2018년 0.329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이 일본과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맞붙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투자가 있게 되는 2-3년 후에는 이 수치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아세안 시장의 비교 우위를 가지는 품목의 수는 한국이 22개, 일본이 25개였습니다. 개별 국가로 보면 베트남에서 한국은 9개, 일본은 32개였고 태국에서는 한국이 29개, 일본이 27개였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경우에서는 한국이 15개, 일본이 33개,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이 29개, 일본이 25개,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이 20개, 일본이 27개로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일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일제천하였던 동남아시아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의 추격은 매섭기만 합니다. 한국은 섬유, 플라스틱, 전자기기와 같은 품목에서 일본의 우위에 있고요. 일본은 자동차 및 정밀기기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주력 수출품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국의 아세안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00년 201억 달러로 11.4%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1001억 달러로 16.8%를 차지할 정도로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한국의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8.2%로 미국 4.8, 중국 4.2%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총 수출 증가율 3.3%에 비해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베트남은 2018년 중국, 미국에 이어서 제3위의 수출국이 되었을 만큼 엄청난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아세안 수출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에 치중된 수출 구조입니다. 일본이 각국에서 골고루 수출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은 베트남에 엄청나게 치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 비중 중 베트남은 2010년 18.1%에 불과했으나 2014년 26.4%로 증가할 때까지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무려 50.1%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출 품목도 한정되어 있는데요. 반도체, 석유 제품, 디스플레이가 2018년 기준 41.8%를 차지할 만큼 편중된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고작 33.1%에 불과했고요. 한국 총 수출 중 이 세 개 품목이 2010년 24.9%, 2018년 32.7%를 차지했던 것을 보았을 때 아세안 국가에서 이 품목들의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 값싼 원료와 노동력을 통해서 해외에 수출을 중점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2010년대에 들면서 중국과 한국의 부상으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자 동남아시아 수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통계청 기준 자료로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 주요 수출국 변화 추이를 보면요. 2010년대에 들어서 태국이 일본 수출국 중 6위까지 올라왔고요. 베트남도 10위권으로 진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세안에 대한 수출 규모도 2000년 13억 8천만 엔이었던 것이 2018년 25억 엔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비중은 2000년 14.9%에서 2018년 15.2%로 늘어났죠. 한국이 아세안 시장에 대한 규모와 비중이 상승한 것에 비하면 일본은 눈에 띄지 않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세안 시장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엄청난 공세에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구매력은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머지않은 미래의 동남아시아는 한중일 3국의 치열한 무역 전쟁터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괴물 같은 파괴력으로 시장을 점령해 나가는 중국과 전통적으로 아세안 시장의 강자였던 일본에 맞서서 한국이 어떤 결과를 낼지는 사뭇 궁금해지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한국은 현재 주력 수출 품목 이외에 새로운 산업 품목의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에 있습니다. 한국의 추격은 매해 더 매서워지고 있는 것이죠. 아세안 시장에서 지는 해인 일본에 비해서는 한국의 전망은 더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본격적인 정부의 지원과 정책이 뒷받침되면서 아세안 시장에서 수년 내 한국 기업들이 더 성장할 것입니다. 앞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커나가며 어떤 성적표를 가져오게 될지 당나귀 삼촌은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세안 시장과 더불어 한중일 3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시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제2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입니다. 인도 역시 동남아시아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기업들이 일본의 기업들을 앞서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조만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인도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어떻게 맞붙고 있는지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의 이면을 살펴보는 당나귀 삼촌,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